안녕하세요. 도리만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택의 분류 중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은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요소인데요. 이 주택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위에 올라가 있는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공동주택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중주택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집인데요. 약간 어떻게 보면 빌라식으로 기숙사식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기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원 이런 것들도 다중주택에는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굳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쓰지를 않고 있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제3조의 5와 관련돼서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단독주택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은 그냥 집이 하나 있고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이런 건 줄 알지만 그게 일반적인 감옥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단독주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중주택은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학생이나 직장인들 여러 사람이 같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이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각 호실별로 욕실은 갖춰줄 수가 있는데 취사할 수 있는 주방은 갖춰주면 안 되고 또 한 동으로 쓰면 바닥 면적이 합계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세하게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냥 다중주택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주택인데 고시원도 뭐 이게 아닌 뭐 그런 주택이다 정도로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은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다가구 주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건물의 호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유자는 한 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주택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원룸이 있고 주인이 살고 있는 주인 세대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가구 주택에 포함이 되니까 이것들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쓰고 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안보상 나라에서 취임 기간 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지어지는 거주형 주택이니까 이것들도 그냥 그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거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과 그리고 토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크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빌라나 이런 집들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이는 상가주택 요게 우리 한옥주택은 토지 하나에 건축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해외에 나가보면 토지에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이런 주택들도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되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별장 같은 단독주택도 있는데 이것도 주택 분류에 해당을 하고요. 단독주택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면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주택법 2조 2항에 나와 있는데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해하시니까 넘어가서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살고 있었던 집들이라든가 이런 아직도 지방에 많이 있는 집들이죠. 그리고 시골에 가도 이런 집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단독주택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한 명이고요. 여기에 뭐 사는 거주 세대가 다르고 출입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외국 쪽에 나가 있는 아까 긴 집들도 봤지만 땅이 넓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지어져 있는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사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분류하는 거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거 3개층 이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각 시별로 욕실은 가능하나 독립세대 취사대로 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기숙사나 고시원이나 이런 형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떤 주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공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주형 주택이니까 다가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다가구도 3개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이렇게만 지금은 알아두시고요. 조금 이따 자세히 분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데 다가구 주택이란 뭐냐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공동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이 건물이 101호, 102호, 뭐 104호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한 세대에서 주인이 누구야 라면 A라는 주인이 한 명이 소유로 되어 있으면 얘는 단독주택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101호가 A, 102호가 B, 201호가 C 이렇게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나라고 있으면 공동주택으로 해당한다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1개층 이하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3개층 이하로만 돼야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개념을 들어가고 4개층 된다든가 5개층 되면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요.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4개층 이상이면은 면적이 넓으면 연립주택이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될 수가 있고,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이 연면적이라는 거는 건물이 있으면 말이죠. 이해하기 쉽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1층이 바닥 면적, 2개층이 단층 같은 경우는 얘가 연면적인 거고요. 2개층으로 되어 있으면 2개층에 있는 요게 있는 바닥 면적, 요 2개 합계. 3개층일 경우에는 또 뭐 3개층일 경우에는 여기까지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인 거예요. 지금 3층까지 있다고 했었으니까 3개층이라면 요 3개를 합했을 때 660제곱미터 약 200평이거든요. 평이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62평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크지 않은 거. 한 명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데가 다가구 주택이고, 19세대까지 가능하다고. 이게 19세대가 원룸으로 아주 도배를 해놨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가구 주택이고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다가구 주택인데, 요거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요거는 각 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평이 안 되고, 얘네들은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빌라처럼 보이지만 소유자가 한 명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땅콩주택이라고 하는 근데 얘도 단독주택처럼 생겼죠. 토지 안에 건축물이 하나. 근데 여기 지금 선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출입구가 2개예요. 지금 요 사진은 후안강 신도시 운양동에 있는 땅콩주택 블럭으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 하니카운티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입구가 2개예요. 그럼 여기 A라는 곳 1호라고 하는데, 여기 1호 2호 얘의 소유자가 달라요. 여기라는 A, 1호는 A, 2호는 B.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주택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구분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소유자가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라고 해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왜 여러 명인데 단독주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는 원래는 소유자가 하나 쪽에 출입구도 다르고 구조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는 식구, 여기 사는 식구가 다 다릅니다. 여기도 주방이 있고 여기도 주방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집은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위에 다락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건 왜 다르냐면, 이거는 토지 안에 건축물은 하나가 올라가 있고 이 집을 둘이서 그냥 임의로 나눠서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 나눠줬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뭐 101동 101호에 사는데 이 집을 남편의 1, 부인의 1 이렇게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부관계는 한 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지분만 나눠져 있다는 건데, 여기는 A라는 세대, B라는 세대가 전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세대가 2세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행위라든지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게 형태가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출도 그렇고 법령상의 문제도 그렇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시간을 내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땅콩주택도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한 호실에서 내가 밥하고 화장실 가서 씻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밥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식사까지 가능한 것이 독립된 주거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욕실은 가능한데 취사시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아까 200평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6인가 그런데 6평인가 그런데 200평 이하여야 되는 거고, 주택의 층수는 3개층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필로티 부분은 뭐냐면, 설명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다가구 주택도 여기 3개층으로 이상 지어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로티만 있고 여기 안에 1층은 비어있고 여기 주차가 차들이 세워져 있는 경우라든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들 보셨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얘는 해당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필로티 부분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외한다고 보시면, 주택수에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구분하자면, 다중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독립된 구분, 취사시설이 안 돼야 되고, 각 호실에 연면적은 200 이하여야 되고, 층수는 1개층 이하여야 되고, 요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 이게 뭐냐면 여기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있고요, 여기는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다중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상 주택이고 단독주택이 들어가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라든가 뭐 여인숙, 여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는 비건축이고 근린생활시설, 또 면적이 크면은 숙박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용도는 거주가 목적인 거고,
다중생활시설은 단기 거주 또는 숙박입니다. 그리고 요 층 이하, 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거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얘네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크면은 숙박시설로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전입이 불가하고 주택이니까 당연히 전입이 다중주택은 가능하겠죠. 주택이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법령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면 얘는 실제 주거로 사용하겠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을 어떻게 구분하게 편의상 어떻게 구분하느냐. 주민등록이 가능하면 주택이고요. 그리고 취사시설이 있냐 없냐 각 방마다 있으면 다중주택은 안 돼요. 각 방마다 있는 거는 다가구 주택이 되거나 다세대 주택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여관, 호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중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전체가 주거용이면 다중주택, 건축물 대장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다중생활시설. 세대수는 전입이 되니까 세대가 있고 다중주택은 세대가 있고 전입이 안 되니까 세대수가 관리를 안 되는 거는 뭐 도시원이라든가 호텔 이런 거겠죠. 단기 유지냐 장기 유지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외관성의 모습은 뭐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처럼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 근처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원룸 주택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은 읽고만 넘어갈게요. 주거로는 쓰는데 기준이 공무원들 공적 직무 수행을 위해서 기관장들이 공식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칭합니다. 요렇게 되게 으리으리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